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년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글상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맨 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이 쭉쭉쭉 이제 시작이 되다가 중간에 이제 우리 다단 설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단으로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편집 용지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편집 용지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 설정 같은 것들 싹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이 됐든 크기가 됐든 줄 간격이나 정렬 방식 이런 것들이 기본 지시사항과 똑같이 이제 설정이 돼 있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다단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제 이 윗부분 이 문서를 이제 입력을 먼저 하다가 입력이 여기까지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제 우리가 문서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본 지시사항 좀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우리 기본 지시사항 보니까 지금처럼 편집 용지하고 나왔습니다. 편집 용지는 A4 용지로 하고 그때 이제 용지 방향은 세로로 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용지 여백이요. 여백은 왼쪽 오른쪽은 전부 다 이제 2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위쪽하고 아래쪽 그리고 이제 머리말하고 꼬릿말은 1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을 때는 10포인트 크기의 함초롱 바탕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문단 모양에 대해서는 문장에서 만약에 이제 들여쓰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들여쓰기는 무조건 이제 10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하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줄 간격은 160% 그리고 정렬 방식은 이제 양쪽 정렬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표에서 정렬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색상을 쓸 때는 그때 색상은 기본과 오피스라는 이 두 개의 테마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을 키자마자 바로 편집 용지부터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 짜잔하고 켜져 있으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용지 설정을 먼저 해야 되니까 F7번을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이제 편집 용지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편집 용지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면 그때 이제 우리는 A4가 맞는지 그리고 세로 방향이 맞는지 요거 빨리 이제 확인해주고 우리가 이제 위쪽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용지 여백을 이제 입력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가 위쪽으로 이동하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T죠. 해서 우리가 Alt하고 T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1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 10이요. 탭 누르고 20, 탭 20, 탭 누르고 10, 탭 누르고 10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만 20으로 설정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10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설정할 거 다 했으면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편집 용지 설정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하고 그런 것 좀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맨 위에 보니까 이제 함초롱 바탕이다 10포인트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렬 방식은 이제 양쪽 정렬로 그렇게 되어 있고 줄 간격은 이제 160%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여기다가 본문을 이제 입력하기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있을 때 요 위에 있는 거 글상자는 이제 좀 이따가 만들 거죠. 해서 지금 여기 개요라는 거 여기도 1번 점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다가는 우리가 좀 이따가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예요. 해서 우리가 개요라는 요 두 글자부터 시작해서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문단들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서를 이제 입력할 때, 이런 문서를 이제 입력할 때, 영어 쓸 때 특히 대소문자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영어가 이렇게 이제 길게 나오면 중간에 이제 오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한자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제 한자가 나오면 바로바로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서 우리가 한자로 바로바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 위에 있는 요 문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입력 한번 해보세요. 자, 요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입력해 놓은 거 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럼 지금쯤 이렇게 이제 문서를 우리가 위에 거를 싹 다 이제 입력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는 거죠. 요만큼 이제 입력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한번 눌러주고 또 엔터 한번 더요. 해서 이렇게 이제 엔터 두 번 땅 눌러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다단 설정하는 그 세부 지상 좀 보자고요.
그 세부 지상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다단 설정해라 이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모양은 두 개로 해라. 그리고 그때 이제 적용 범위는 세 다단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구분선은 넣지 않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다단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다단으로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Alt W U E 순서대로 눌러주면 되죠. 해서 우리가 Alt키를 한번 눌렀다가 손을 띄게 되면 이렇게 이제 모든 메뉴에 단축키가 쫙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순서대로 W U E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눌러주면 단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때 모양은 이제 두 개로 해라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두 개가 이제 우리 Alt하고 W죠. 그래서 우리가 Alt W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단의 개수가 이제 두 개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고 그때 이제 우리 구분선은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는 이제 세 다단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가 적용 범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문서 전체로 돼 있는데 요거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세 다단으로 요것만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단 설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구분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단 설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아무 글씨나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다단 설정된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표 위에 있던 그 제목 입력해주고 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모든 문단들 싹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거 이제 입력하는 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문서를 쭉 이제 전부 다 이제 입력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다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입력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편집을 이제 시작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편집하기 전에 세부 지상을 보고 이제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들여쓰기 할 부분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주고 들여쓰기 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전부 다 이제 들여쓰기를 싹 다 이제 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정렬할 부분이 있으면 정렬도 우리가 미리 싹 다 이제 해주면 되고 문서를 입력하다가 하이퍼링크 지워라 그런 말은 없었죠. 해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 지우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 이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타도 중간중간에 이제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서 좀 보자고요. 지금 우리 문서를 봤을 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요 윗부분은 싹 다 이제 우리가 입력을 했지만 이곳에는 이제 우리가 따로 들여쓰기 할 것도 없고요. 정렬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표 위에 제목이 써져 있는데 이 제목은 좀 이따가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거라 우리가 미리 정렬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표는 이제 우리가 미리 정렬을 시켜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표는 이 표 자체도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요. 이런 제목들은 싹 다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교장부터 시작해서 명태까지 이 내용들도 이 내용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고 합계도 이제 가운데 정렬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이런 수치 데이터들은 싹 다 이제 우리가 오른쪽 정렬을 싹 다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캡션은 그냥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다 하고 여기 써져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스타일 개요 2번 요거 이제 적용시키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3번 하고 이렇게 이제 문서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스타일을 전부 다 이제 적용시키는 거죠. 해서 들여쓰기 할 부분은 이곳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이제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우리 2번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도 이제 스타일 그거 이제 적용시킬 거고 그 아래에 있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싹 다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도 싹 다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고 그리고 이곳을 봐도 여기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거죠. 해서 지금 이 문서에는 우리가 들여쓰기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렬을 미리 해줘야 되는 거는 이 표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정렬을 미리 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곳은 이제 정렬할 게 없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쓰는 그 단축키요.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레프트의 약자 L, 센터의 약자 C, 우리 라이트의 약자 R 이렇게 이제 눌러서 우리가 왼쪽이다 가운데다 오른쪽이다 해서 우리가 정렬을 쭉쭉쭉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정렬하러 가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있을 때 우리가 표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렬을 시켜주면 되죠. 자, 일단은 이 표 자체를 우리가 가운데 정렬 먼저 시키자고요. 그때는 이제 표 앞에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마우스가 이제 화살표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있을 때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클릭만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싹 다 블럭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정렬 방식을 보게 되면 양쪽 정렬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표 자체도 가운데 정렬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할 때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C요.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도 뭔가 표가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쪽에 도구 모음을 봤을 때 가운데 정렬이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 안에 있는 내용들이요. 자, 지금 이 전체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을 먼저 해주고,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을 먼저 시켜요. 그리고 우리 수치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주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싹 다 이제 오른쪽 정렬시켜주면 되죠. 해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R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오른쪽 정렬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표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렬을 다 시킨 거죠. 그리고 다른 곳에 이제 정렬할 부분도 없었고, 우리 들여쓰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부 지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편집을 이제 해주면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게 쭉 테두리 배경을 먼저 집어넣을 거예요. 쭉 테두리 배경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의 그림을 보고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세부 지상 몇 번인지 쭉쭉쭉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씩 이제 전부 다 편집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편집하다가 중간중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도 있고, 그리고 차트도 있죠. 그런 게 이제 나오면, 그런 게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그림하고 차트를 싹 다 이제 집어넣고 우리가 이제 편집까지 전부 다 이제 끝내버릴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우리 문서를 봤을 때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설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한꺼번에 싹 다 이제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쪽 테두리 배경 그거 먼저 집어넣자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있을 때 우리 쪽 테두리 배경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 맨 위에 메뉴 중에서 쪽이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요 메뉴에 보게 되면 바로 아래쪽에 우리 쪽 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죠. 요 쪽 테두리 배경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쪽 테두리 배경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선의 종류하고 굵기는 이중 실선 0.5mm 그리고 모두 적용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선의 종류부터 찍어줘야 되겠죠. 해서 선의 종류는 이중실선이다 해서 이중실선 클릭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굵기는 0.5 그렇게 이제 기본값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 이중실선 0.5를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킬 건데, 그때 이제 바로 밑에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모두 그랬으니까 모두라는 거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모두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위치는 이제 쭉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다 이제 5mm로 해라. 요게 이제 기본값이죠. 해서 쪽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 싹 다 이제 5mm로 그렇게 이제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문서 모든 이 한 페이지에 대해서 쪽 테두리가 싹 다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쪽 테두리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쪽 테두리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문서 보고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세부 지상을 보면서 하나씩 다 처리해주면 되죠. 맨 위에 꼭대기에 보니까 머리말이 있습니다. 이 머리말은 나중에 한꺼번에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요 위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만들어져 있고, 이곳에는 지금처럼 한국 여성의 삶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일자다, 작성자다 해서 이렇게 이제 쭉쭉쭉 글씨가 들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표일자 요 날짜는 우리 누름 틀을 이용하래요. 그러면 요 내용 빼고 일단은 글상자를 먼저 만들고 제목 요거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이제 그림하고 이렇게 이제 그림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름 틀도 만들고 그림도 만들고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입력을 싹 다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글상자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글씨 입력할 거 요 내용들 싹 다 이제 입력을 먼저 해주고 글상자부터 편집 시작하자고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글상자를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글상자를 만들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B요. 컨트롤 NB를 땅 하고 누르자마자 바로 컨트롤 Z를 눌러주면 우리가 글상자가 이제 짜잔하고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글상자에 대한 그 개체 속성에 이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NK라는 요 단축키를 이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그 글상자 안에다가 우리가 글씨 써놓고 가운데 정렬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상자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 우리가 이제 시프트하고 ESC를 눌러주면 됩니다. 요 Shift ESC는 글상자에서 빠져나올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글상자가 됐든 표가 됐든 머릿말이 됐든 꼬리말이 됐든 각주가 됐든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빠져나올 때 우리가 Shift ESC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름 틀을 만들 때는 Ctrl KE 요 단축키를 이제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집어넣겠다 그랬을 때는 Ctrl NI라는 요 단축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글상자 먼저 만들자고요. 그때 이제 글상자 만들 때 쓰는 그 단축키가 Ctrl NB요. Ctrl NB를 바로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바로 Ctrl Z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일단 우리가 제목을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제목은 우리 한국 한 칸 띄고 여성의 한 칸 띄고 3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엔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일자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어놔야죠. 그리고 엔터요. 그리고 작성자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고 정상영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글상자에 들어가는 그런 글씨들은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줬죠. 그러면 우리 세부지상을 보고 이 글상자 이제 편집 좀 하자고요. 그때 이제 글상자의 크기하고 위치하고 바깥옆에 선 속성, 색 채우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세부지상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 글상자의 개체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개체 속성 그 대화 상자를 호출하는 게 우리 컨트롤 NK죠. 그래서 컨트롤하고 NK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크기요. 크기는 너비는 168이다. 높이는 23이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탭을 이제 한번 눌러주면 너비를 쓸 수 있게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168이라고 쓰고 탭을 이제 두 번 눌러주면 높이로 이동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23. 그리고 크기 고정시킬 건데 크기 고정시키는 그 단축키가 우리 Alt하고 S죠. 해서 Alt하고 S를 땅 하고 눌러서 크기 고정까지 시키면 우리 크기는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이제 우리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지금 현재 자리 차지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는 종이 가운데 0 이렇게 설정하래요. 지금은 종이 왼쪽에 20으로 돼 있죠. 요거 이제 빨리 우리가 가운데로 변경을 시켜주면 이렇게 이제 종이 가운데 0mm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는 종이 위에 20이다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세로는 종이 위에 20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럼 이제 위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은 우리가 여백 캡션이라는 요 탭이 따로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백 캡션에서 클릭해주고 여백 캡션으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바깥 여백을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바깥 여백은 아래쪽만 이제 5mm로 그렇게 바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래쪽을 5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선 속성이요. 선 속성은 우리가 선이라는 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선이라는 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검정 우리 실선 0.2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검정 000 맞나 확인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실선은 이미 설정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굵기만 우리가 이제 0.2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색 채우기요. 색 채우기는 채우기란 탭이 또 따로 있죠. 해서 채우기란 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때 남색 80% 밝게 요걸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면색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가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면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이제 남색이요. 남색이 지금 이곳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80% 밝게라는 거요.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이 이제 클릭이요. 요 색깔이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색 채우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가 글상자 편집할 거 다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글상자가 이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그럼 이제 글상자 끝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글상자는 이제 다 끝났고요. 글상자 안에다가 우리가 글씨 쓴 거 있죠. 요게 이제 우리 제목 1번이래요. 제목 1번이고 그리고 발표일자다 작성자다 해서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 요게 이제 제목 2번이래요. 그럼 요 제목 1과 제목 2 이제 편집 좀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상자 안에서 우리가 커서 깜빡깜빡거릴 때 위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 첫 번째 줄 끝에서 우리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Shift하고 홈이요. 키보드에서 이제 Shift하고 홈을 땅 하고 눌러주면 이 첫 번째 줄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제목 1번에 대해서 이제 편집을 할 건데, 제목 1번 거를 보니까 우리 13포인트 궁서체 장평 바꿔라, 자간 바꿔라, 진하게 해라, 초록색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C 그걸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Alt L이 우리 글자 모양 대화 상자 호출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Alt L을 눌렀더니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궁서체라고 직접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궁서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크기를 이제 바꿔야 되니까 Alt하고 Z, Alt Z 13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장평이요. 장평은 W죠. W. 해서 Alt W 110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때 이제 자가는 이제 P요. P. 해서 Alt하고 P 눌러주고 10이요. 그리고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요. 초록색 찍어야 되니까 글자 색을 찍어서 초록에다가 갖다 대고요. 0, 128, 0 맞나 확인해주고 초록색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궁서체 13포인트, 그리고 장평은 110이다, 자가는 10%다, 그리고 진하게 해줬고요. 초록 이렇게 이제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도 시켜야 돼요. 그때 이제 가운데 정렬 시키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C죠. 해서 컨트롤 시프트 C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제목이 가운데 정렬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제목 1번에 대해서는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요 두 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목 2,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이 설정돼 있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발표일자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Shift 키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이렇게 이제 걸쳐지게 이렇게 이제 블럭이 설정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제목 2번에 대해서는 왼쪽 여백만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왼쪽 여백을 설정할 때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에서 해주면 되는데, 문단 모양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T요. Alt T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문단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왼쪽 여백을 이제 설정할 건데, 그때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게 우리 F죠. 해서 우리가 Alt하고 F를 땅 하고 눌러서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34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왼쪽 여백만 340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발표일자하고 작성자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제목 1, 2번에 대해서 세부 지상을 싹 다 이제 처리해 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누름틀이란 걸 만들어서 지금처럼 요 날짜 이제 입력을 해줘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우리가 그 상자 요 앞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누름틀하고 그림자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 발표일자 뒤에다가 누름틀을 집어넣을 거니까 발표일자 뒤에 클릭 한번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름틀을 만드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K2죠. 해서 컨트롤하고 K2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드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할 그 내용의 안내문을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대요. 그럼 요거랑 이제 똑같이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해서 0000 빼기 00 빼기 00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우리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은 끝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누름틀이 생성이 되고, 이것을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 입력 데이터요 2022 빼기 02 빼기 01 하고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누름틀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누르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누름틀에서 빠져나와 주면 이제 누름틀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요. 그림을 이제 집어넣을 때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I죠. 해서 컨트롤하고 NI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그림 넣기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경로요.
경로는 보니까 C 드라이브 WP의 잠자리라는 요 BMP 파일이 있대요. 요 파일을 우리 문서에 포함해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경로는 이제 WP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기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WP라는 요 폴더로 우리가 찾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찾아갔고요. 길벗 워드 실기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올 거니까 그림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그림이 쫙 뜹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잠자리라는 거 요 파일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잠자리.bmp 파일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때 이제 문서에 포함해 지금처럼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줘야죠. 그래서 문서에 포함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이곳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열기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요 이름 뒤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크기하고 위치하고 그리고 이제 회전 이런 것들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 크기 먼저요. 크기를 이제 변경시킬 때 우리가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그림 위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땅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객체 속성하고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크기는 너비는 23이다, 높이는 13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체 속성에 들어가자마자 탭 버튼을 한번 누르면 너비를 쓸 수 있게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23 이렇게 써주고 탭 눌러서 높이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13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위치요.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글 앞으로가 지금 요 아이콘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글 앞으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찍어주고 가로는 종이 왼쪽에 25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단으로 돼 있죠. 요거 이제 빨리 우리가 종이로 변경을 시켜주고 종이 왼쪽에 25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로는 종이 위에 25다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여기는 또 문단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 이제 종이를 변경시켜주고 종이 위에 25다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로 세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위치까지 다 했으니까 우리 이제 끝났죠. 지금 이 마지막 지상 보게 되면 회전에 대해서 아는데 우리가 요 회전을 변경시키는 거는 우리가 객체 속성 이 대화 상자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건 다 했으니까 일단 설정 버튼 누르자고요. 그래서 설정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회전, 좌우 대칭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도구몽을 보게 되면 이곳에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회전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쫙 뜨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좌우 대칭해라 라고 했으니까 좌우 대칭 여기서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회전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림도 이제 싹 다 이제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만큼 이제 싹 다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고요.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1번 점 개요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문서를 보았을 때 우리가 스타일 적용시킬 게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그 스타일 모두 다 한꺼번에 싹 다 이제 적용시키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다가는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되고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 요 표 위에 있는 요 제목에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 표 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3번 하고 써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개요 1번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다 하고 써져 있고 그 밑에 보면 가나다 하고 써져 있죠. 얘네들은 싹 다 이제 개요 2번 스타일 그걸 이제 적용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내려가서 보면 이제 2번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다가는 이제 개요 1번 스타일 적용시킬 거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가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제 개요 2번을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타일 싹 다 이제 적용시키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그 세부지상 보니까 두 개소는 이제 수정해서 사용하고 두 개소는 이제 등록해서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봤을 때 개요 1번하고 개요 2번은 이제 수정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표 제목이다, 참고 문헌이다 해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추가시켜서 우리가 등록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개요 요 두 글자에 대해서 개요 1번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킬 거니까 개요 요 앞에다가 이제 커서를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이제 스타일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F6번이죠.
해서 키보드에서 이제 F6번 키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추가할 때 더하기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고, 스타일을 이제 편집하겠다 그랬을 때는 요 연필 그림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단축키 좀 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 스타일을 추가시키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A요. 그리고 스타일을 이제 편집하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E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개요 1번을 할 건데 얘를 이제 수정해서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개요 1번이라는 게 이곳에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개요 1번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이 스타일을 개요 1번이라는 요 스타일을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할 거니까 Alt하고 E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Alt E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개요 1번은 우리 왼쪽 여백을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가 이제 왼쪽 여백 설정할 때는 문단 모양에서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12포인트 도둠체 진하게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얘는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문단 모양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T고요. 그리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우리 Alt하고 L입니다. 그러면 일단 왼쪽 여백 먼저요. 자, 그럼 이제 문단 모양 들어가야죠. 그래서 문단 모양 Alt T요. Alt T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 모양하고 뜨고, 그때 이제 왼쪽 여백을 0으로 설정해 주면 되죠. 그때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 단축키가 F요. 해서 우리가 Alt F 0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이제 왼쪽 여백을 0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제 왼쪽 여백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도 바꿔야 되겠죠. 그때 이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L이죠. 그래서 Alt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뜹니다. 그러면 이곳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글꼴을 먼저 입력해 줘야죠. 글꼴은 이제 도둠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도둠체하고 직접 입력하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12포인트인데 그때 글자 크기로 이제 이동해 주는 게 Alt하고 Z죠. 해서 우리가 Alt Z 12 이렇게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하게 해라라고 했는데 진하게가 우리 Alt하고 B죠. B 해서 Alt하고 B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둠체에 12포인트 진하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글자 모양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 개요 1번 스타일에 대해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싹 다 이제 바꿨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럼 이제 개요 1번 싹 다 이제 편집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또 설정이요. 설정.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번 개요하고 이렇게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싹 다 적용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요 표 위에 있는 요 제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다시 스타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스타일 들어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F6번이요.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표 제목이라는 이 스타일을 이제 우리가 등록해서 써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추가시킬 거니까 Alt하고 A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하고 A요. Alt A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때 이 표 제목은 스타일의 이름은 이제 표 제목으로 해라,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이 기본값이죠. 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스타일의 이름만 써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 이제 표 제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제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추가가 돼요. 그러면 이 표 제목 지금 방금 만든 거를 우리가 이제 편집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Alt하고 E, Alt E를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로 들어가 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고 떴으면 그때 우리 표 제목은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가운데 정렬은 이제 문단 모양에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포인트 맑은 고딕 진하게 해라.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단 모양에 들어갈 때 Alt하고 T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시킬 건데 가운데가 우리 센터죠. 센터. 해서 우리가 Alt하고 C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시켜놓고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가운데 정렬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이요.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Alt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맑은 고딕하고 직접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자 크기를 12포인트로 바꿔야 되니까 Alt하고 Z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Alt Z 12 이렇게 이제 써주고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맑은 코디 12포인트 진하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할 거 다 했으니까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도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해서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싹 다 이제 편집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 제목을 이제 편집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또 설정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표 위에 있던 이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성차별 사례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 요거 이제 적용시켜야 되겠죠. 근데 요 개요 1번은 아까 우리가 편집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미 편집한 거를 적용을 시킬 때는 우리 도구 몸 중에 스타일 여기서 이제 변경해 주면 되겠죠. 해서 성차별 사례 여기서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탕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스타일 요거 이제 찍어서 개요 1번 요거 이제 적용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요 1번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개요 1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2번 하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이제 문단에 대해서 가나다 하고 그렇게 이제 세 개 문단에 대해서 우리가 가나다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요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그 바로 밑에 문단의 맨 앞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주고요. 가나다 3개를 만들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 3번 눌러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3개 문단에 대해서 이렇게 싹 다 이제 블럭이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개요 2번을 우리가 편집해서 우리가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스타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F6번을 또 눌러주면 되겠죠. F6번을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스타일하고 이렇게 뜨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개요 2번을 이제 적용을 시킬 건데 그때 이제 개요 2번은 이곳에 이미 만들어져 있죠.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주고 요 개요 2번을 우리가 이제 편집할 거니까 Alt하고 Alt 2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2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요 개요 2번은 왼쪽 여백만 설정해 주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는 문단 모양에서 왼쪽 여백을 설정해 주면 되겠네요. 그때 이제 문단 모양에 들어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우리 Alt하고 T요. 해서 Alt하고 T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문단 모양 대화 상자가 뜨고 그때 이제 우리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15포인트 그거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 단축키가 우리 Alt하고 F요. Alt F15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왼쪽 여백을 15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엔터요. 엔터를 누르면 이제 문단 모양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개요 2번을 싹 다 이제 편집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또 설정이요. 해서 설정에서 클릭을 했더니 가나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개요 2번 스타일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관련법은 선진국 수준하고 이곳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우리가 또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해서 요 앞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게 만들어 놓고 개요 1번은 이미 편집이 끝난 거니까 우리가 도구 몸에서 스타일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찍어서 개요 1번 여기서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네요. 개요 1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3번 하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이런 문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가나다 그 이제 3개 우리가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그 바로 밑에 문단에서 맨 앞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린다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눌러주고 그리고 가나다 그 3개를 만들 거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 3번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 3개 문단이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요 2번을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데 개요 2번은 이미 편집이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도구 모음 요거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해서 스타일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요 2번 여기서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개요 2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나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개요 2번 스타일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밑에 요 참고 문헌 이곳에 이제 써져 있는 이런 내용들에다가 우리가 이제 참고 문헌이라는 이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 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참고 문헌이라는 이 스타일을 적용하실 때 이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모 박스로 쳐져 있죠. 요 내용들만 우리가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요런 거 맨 뒤에 보면 점 있죠. 요런 거까지 포함이 되나 안 되나 요 박스, 요 파란색 박스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만큼 이제 블록으로 딱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F6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스타일로 일단 들어가지고 요 참고 문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등록해서 쓰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Alt하고 A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Alt하고 A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 문헌으로 해라.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는 글자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 문헌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스타일의 종류를 우리가 글자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편집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문헌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Alt하고 2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글자를 어떻게 해라? 기울림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기울림은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해주면 되니까 Alt하고 L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대화 상대가 뜨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기울림이 이제 I죠. I. 해서 Alt하고 I를 눌러서 우리가 기울림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을 다 편집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럼 이제 참고 문헌에 대해서 싹 다 이제 바꿀 거 다 바꿨으니까 또 설정을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내가 블럭 잡은 곳에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요만큼 이제 블럭을 설정해주고 참고 문헌을 이미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도구 몸에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스타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참고 문헌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참고 문헌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요만큼 이제 또 블럭을 지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도구 몸에서 스타일에 들어간 다음에 참고 문헌 여기서 또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면 우리 스타일 문서에 들어있는 모든 스타일을 싹 다 이제 적용을 다 시킨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스타일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킬 거 다 적용시켰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문제 그려봤을 때는 지금 위쪽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요 통이라는 글자요. 통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해라.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당 위치에 먼저 찾아가야 되겠죠. 해서 통이라는 글자 앞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할 때 우리가 서식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는 거죠. 해서 서식이라는 메뉴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문단 첫 글자 장식하는 그 아이콘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떴죠. 그때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에 모양은 이제 두 줄짜리로 해라. 글꼴은 이제 궁서체로 하고 면색은 이제 초록으로 해라.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는 3mm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양에서 두 줄짜리 요거 이제 찍어주고 글꼴은 이제 궁서체 하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궁서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궁서체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면색이요. 면색은 이제 초록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초록 0, 128, 0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거 이제 초록색 클릭이요.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은 3mm 그렇게 나는데 지금 현재 본문과의 간격은 3m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줄 궁서체 초록 그리고 3mm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통이라는 글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통이라는 요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글자 색을 하향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 글자 한 글자만 이제 블록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요. 뒤로 살짝 이제 드래그해서 요 통이라는 글자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범위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글자 색만 바꿔주면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도구 몸을 이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도구 몸에 들어가서 맨 앞에 있는 거 요거 이제 하향 255, 255, 255 요 색깔이 맞죠?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옆에 다른 글자 아무 글자나 이제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얀색으로 변경된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문단 첫 글자시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끝났고 그 아래쪽 좀 보자고요.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 여기다 이제 다단 설정해라. 이미 다 했죠. 스타일 적용시켜라. 다 했습니다. 근데 요 제목 끝에 보니까 1번 가로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가 이제 각주죠. 그때 요 선을 따라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이제 9번 하고 각주하고 써져 있죠. 그때 이제 각주의 내용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때 이 각주 안에다가 쓰는 이런 내용들 중에서 통계청이라는 요 세 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각주하고 하이퍼링크 요 두 가지 좀 같이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각주를 설정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N이고요. 그리고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그 단축키가 Ctrl KH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당 위치에 먼저 찾아가야 되겠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지금 요 표 위에 써져 있는 요 제목 맨 뒤요. 맨 뒤. 여기다 이제 우리가 각주를 넣어주는 거죠. 해서 요 위치로 커서를 갖다 놓고 그리고 각주를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단축키 컨트롤하고 NN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하고 NN을 땅땅 눌러주면 맨 밑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면서 각주를 이곳에다가 입력할 수 있게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 이제 글씨 먼저 입력해 줘야죠. 해서 우리가 이제 자료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통계청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씨를 다 썼으면 그 상태에서 Shift하고 홈이요. Shift하고 홈을 땅 하고 눌러주면 싹 다 이제 블럭이 설정이 되죠. 그때 각주에 대한 그 세부 지상을 보니까 글자 모양은 이제 굴림체로 해라. 그리고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해라. 그렇게 나는데 이미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번호 모양은 우리가 따로 변경할 거 없죠. 그냥 글자 모양만 굴림체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글자 모양을 바꿀 때 우리가 Alt L을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Alt L을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뜨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굴림체라고 쓰고 엔터. 그래서 할 거 다 했으니까 또 엔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글자 모양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요 통계청, 요 세 글자에 대해서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블럭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키보드 바로 위에 보면 홈엔드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엔드 버튼이요. 엔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꾹 눌러주고요.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통계청 요 세 글자만 이렇게 이제 블럭으로 설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에 들어가 주면 되는데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그 단축키가 Ctrl KH요. 그래서 Ctrl하고 KH를 땅땅 눌러주면 하이퍼링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통계청에다가 우리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때 이제 연결 대상은 웹 주소다. 그렇게 해서 웹 주소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웹 주소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연결 대상을 우리가 웹 주소로 변경시켜 놓고 웹 주소에 찾아가서 우리가 http 콜론 찍어주고요. 슬래시 kostat.go.kr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웹 주소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웹 주소를 다 썼으면 혹시나 틀린 글씨가 있나 없나 한 번 더 확인이요. 이렇게 해서 할 거 다 했으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통계청 요 세 글자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해 있는 이 위치는 각주예요. 각주. 그러면 이제 각주에서 빠져나가야 되겠죠. 각주에서 빠져나갈 때 그때 누른 단축키가 Shift하고 ESC요. 그래서 우리가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누르면 아까 원래 각주를 넣던 그 위치로 다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주가 들어간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각주하고 하이퍼링크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 각주까지 이제 끝났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표가 짜잔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요 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표도 이제 세부 지상 보고 전부 다 이제 편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표 안에 이 두 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블록 계산식도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캡션, 요것도 이제 우리 세부 지상을 보고 우리가 편집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표하고 블록 계산식, 캡션 요 세 가지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표를 이제 편집을 할 때 그때 이제 표 셀 속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표 셀 속성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NK요. 그리고 글자 모양을 바꿀 때 우리가 이제 Alt L을 눌러주면 되고, 표에서 이제 빠져나갈 때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ESC를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표 안에서 셀 단위로 이제 블록을 설정할 때 F5번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표에서 이제 우리가 테두리를 바꾸겠다, 배경을 바꾸겠다 그랬을 때 일단은 우리가 블록 지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블록으로 먼저 설정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L을 누르면 이제 테두리를 변경할 수 있고요. C를 누르면 이제 우리가 배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M을 이제 누르게 되면 그 여러 개 셀들이 한 칸으로 이제 합쳐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블록 계산식을 계산할 때 쓰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를 꼭 누르고, 그리고 썸의 약자 S, 에버리지 약자 A, 프로덕트 약자 P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합계다, 평균이다, 곱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싹 다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표 한번 이제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지금 우리 표의 세부 지상을 보니까 크기가 먼저 나왔죠. 자, 너비는 78에서 80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다단 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표를 만들게 되면, 표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 그 표의 너비는 78에서 80 그 사이의 크기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비는 이제 따로 변경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높이요. 높이는 33에서 34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표 안에 들어있는 거 싹 다 이제 우리가 블록으로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한 번만 땅 하고 눌러주면 이제 높이가 33에서 34 요 크기로 이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해라 라고 했는데,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표를 처음에 이제 만들어줄 때 글자처럼 취급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셀의 이제 안여백을 왼쪽 오른쪽 1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셀의 이제 안여백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 표 셀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K요. 해서 컨트롤하고 NK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셀 속성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안여백을 이제 설정할 때 우리가 이제 표라는 요 탭에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란 탭으로 일단 이동을 먼저 해주고, 아래쪽에 보니까 모든 셀의 안여백하고 이렇게 들어있죠. 그때 이제 왼쪽 오른쪽을 이제 1mm로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1mm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왼쪽 오른쪽만 1mm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러서 우리가 이제 안쪽 여백을 싹 다 집어넣고, 그때 이제 전체 행에 대해서 셀 높이가 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셀 높이 갖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요. 테두리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표를 이제 만들게 되면 그때 이제 실선 0.12로 그렇게 이제 우리 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따로 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표 바깥에 이제 위쪽과 아래쪽은 그랬어요. 표 바깥의 위쪽과 아래쪽이 지금 여기랑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곳은 실선 0.5mm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두리를 바꿀 거니까 우리가 키보드에서 L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실선은 이미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굵기만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굵기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0.5mm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0.5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로 밑에 선 모양 바로 적용해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줘야 돼요. 이곳에는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해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선 0.5mm 이렇게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위쪽과 아래쪽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위쪽에서 클릭, 아래쪽에서 클릭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설정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위쪽과 아래쪽이 굵은 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표 바깥에 이제 왼쪽 오른쪽이 지금 여기랑 지금 이곳 오른쪽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전체 블럭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이제 L을 눌러주면 셀 테두리를 배경하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선의 종류는 없음을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만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왼쪽에서 클릭, 오른쪽에서 클릭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왼쪽하고 오른쪽의 선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목행 아래쪽이요. 제목행의 아래쪽이다.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합계행의 위쪽은 그랬습니다. 합계행의 위쪽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곳은 이중실선 0.5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장부터 시작해서 9.4까지 요만큼 이제 블럭으로 싹 다 설정을 하면 이 블럭 설정된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과 아래쪽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위쪽과 아래쪽을 이중시선을 바꿔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장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이제 블럭으로 먼저 설정을 해주고 키보드에서 이제 L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그때 이제 선의 종류요. 선의 종류는 이중실선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중실선 클릭이요. 그리고 굵기는 이제 0.5 기본값으로 나오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블럭을 설정한 이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이요. 위쪽과 아래쪽을 이제 이중시선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이제 클릭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우리 이중시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테두리는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목행이요. 제목행은 셀 배경색을 이제 변경을 시키고 글자 모양도 변경해달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제목행은 지금 이곳이요. 해서 이곳을 싹 다 이제 일단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주고 셀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C를 눌러주면 되죠. 해서 C요.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이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주황색으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색 찍어주고 면색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황이요. 주황색에 우리 255, 102, 0 요 색깔이 맞죠? 그래서 주황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 셀 배경색이 변경이 됐고요. 그때 이제 글자 모양도 바꿔야 돼요. 글자 모양은 이제 Alt L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하고 L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도둠체 하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해서 도둠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진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파랑색 지정해 줘야 돼요. 해서 파랑 00, 255 요 색깔이 맞죠? 해서 파랑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둠체에 진하게 파랑 이렇게요. 이렇게 할 거 다 했으면 이제 여기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합계행이요. 합계행은 셀 배경색을 빨강 80% 밝게 그 색깔을 이제 지정하고 그리고 글자 모양은 이제 진하게 해달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합계행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셀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키보드에서 이제 C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C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색을 바꿀 거니까 색 찍어주고 면색 찍어서 우리가 면색 중에서 빨간색 80% 밝게 255, 00 요 색깔이 맞죠? 해서 빨강 80% 밝게 해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면색 다 바꿨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럼 이제 셀 배경색이 싹 다 이제 변경이 됐고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은 이제 진하게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진하게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도구 몸을 이용하는 게 더 빠르겠죠. 해서 진하게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진하게가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운데 정렬은 이 표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해줬어요. 그럼 이제 표에 대해서는 세부 지상을 싹 다 이제 처리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개 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블럭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블럭 계산식 우리 문제를 보니까 표에 이제 합계행에다가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럭의 합계를 산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이제 블럭으로 설정하고
블럭의 합계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블럭을 먼저 싹 다 요만큼 설정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컨트롤 시프트 S 썸의 약자 S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 시프트 S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합계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블럭 계산식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션에 대한 그 세부 지상이요. 표 아래에다가 삽입해라. 지금 현재 캡션은 위치가 우리 표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캡션은 따로 이제 변경할 게 없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났죠. 싹 다 끝났고 표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차트가 이제 짜잔하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차트 그림 좀 보자고요. 차트 그림을 봤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이 차트는 지금 교장이다, 보직이다, 교사다, 명태다 해서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이 4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2022년 증감하고 이 2개가 이렇게 이제 차트의 데이터로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의 이제 모양 보니까 세로막 도형도 있고요. 꺾은 전형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차트에서 우리가 데이터로 사용할 게 구분에 들어있는 거 요만큼 이제 써야죠. 그리고 2020년의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증감까지 요만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명태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 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요만큼 이제 블록으로 설정을 해 주면 되겠죠. 그때 차트의 모양을 보니까 이제 혼합형으로 하래요. 자, 이중축 꺾은 선형이랑 우리 세로막대 혼합형 이렇게 이제 2개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때 이중축 차트는 차트의 종류 변경 그리고 계열 속성 요걸 통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세로막대형으로 먼저 만들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이제 블록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라고 있죠. 차트로 찾아간 다음에 우리 세로막대형 중에 우리 묶은 세로막대형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해서 묶은 세로막대형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이렇게 창이 뜨는데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니까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차트의 모양부터 좀 잡아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2022년 데이터는 세로막대형으로 그렇게 돼 있다. 막대기로 돼 있고 증감이 이제 꺾은 선형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때 이제 보조축이요. 보조축을 보니까 0부터 시작해서 50, 15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2022년의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우리 얘를 이제 보조축으로 쓰면 안 되죠. 왜? 보조축에서 0, 5, 10, 15 그렇게까지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뭐 78이다 40이다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2022년 요 데이터를 이용하면 안 되고 우리가 증감 데이터를 보니까 15가 넘어가는 게 없죠. 그래서 요 증감이라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보조축으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증감이라는 거 있죠. 요걸 이제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니까 증감 요 주황색 막대기를 싹 다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우리 맨 위에 이제 도구 모음 중에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요 차트 종류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꺾은 선형 여기서 우리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꺾은 선형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요 주황색 막대기가 이렇게 이제 꺾은 선형으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이 꺾은 선형 있죠? 꺾은 선형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계열 속성이라고 있죠? 해서 데이터 계열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화면 오른쪽에 객체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뜹니다. 그때 이 주황색 요 꺾은 선형이요. 증감이라는 이 값을 우리가 보조축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보조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X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X요. 이렇게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조축도 생성이 됐고 그리고 우리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차트의 모양은 싹 다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트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차트의 크기랑 위치랑 바깥 여배 요거 좀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그럼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해주고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밑에 객체 속성이라고 있죠. 객체 속성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객체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차트의 크기는 너비는 80이다 높이는 65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개체 속성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탭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 너비를 쓸 수 있게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80이라고 쓰고 탭 두 번 눌러서 우리가 이제 높이로 이동한 다음에 65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크기 고정할 건데 크기 고정이 이제 S죠. S 해서 우리가 Alt하고 S를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크기는 싹 다 이제 설정이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본문가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자리 차지가 지금 요 두 번째 아이콘이죠. 요 두 번째 아이콘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 단의 왼쪽으로 돼 있죠. 요거 이제 가운데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의 가운데 0mm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세로는 문단 위에 0mm래요. 세로는 보니까 지금 문단 위에 0mm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은 우리가 여백 및 캡션이라는 요 탭에서 설정을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여백 캡션 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바깥 여백을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만 5mm, 7mm로 바꿔주면 돼요. 해서 위쪽하고 아래쪽이 지금 이곳이죠. 해서 위쪽에서 5mm, 아래쪽에서 7mm요. 이렇게 해서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설정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차트의 모양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크기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제목, 그리고 항목축, 갑축, 보조갑축, 법내 요 5가지에 대해서 글꼴을 10포인트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에는 차트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써져 있고 법내가 지금 오른쪽에 있죠. 자,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차트의 제목은 직위별 여기서와 비율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요. 그리고 법내는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면서 우리가 글꼴 크기를 싹 다 이제 10포인트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차트 제목부터 바꾸자고요. 차트 제목을 먼저 한번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면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제목 편집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제목 편집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차트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일단 차트의 제목부터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여기다 직위별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여교사 한 칸 띄고 비율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지금 14포인트로 돼 있는데 지금 요거를 이제 우리가 10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에 제목 써주고 크기는 이제 10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갑축이요. 갑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글자 모양 편집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차트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때 이제 크기가 10포인트로 돼 있죠.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설정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 갑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글자 모양 편집을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죠. 그때 이제 크기가 10포인트로 이미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항목축이요. 항목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글자 모양 편집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차트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떴는데 그때 크기가 10포인트로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냥 설정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내요. 법내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이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뜨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크기가 이미 10포인트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냥 여기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법내요. 이 법내는 이제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법내 속성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법내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라고 이렇게 떴어요. 떴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내 위치를 여기서 이제 변경해 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래쪽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체 속성 이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X 버튼이요. 이렇게 이제 법내가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이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만들고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를 표 아랫단락에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차트를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우리가 컨트롤 X 눌러서 우리가 이제 잘라내기를 해 놓으면 돼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그 위치를 보면
표 뒤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리죠. 우리는 표 아랫단락에 이제 배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표 바로 밑에 엔터 친 자리, 이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커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표 아랫단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위치했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는 편집이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차트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났죠. 자, 차트 아래쪽 내용 좀 보자고요. 차트 아래쪽을 보니까 지금 여기다가 스타일 적용시키래요. 스타일 아까 싹 다 이제 적용시켰죠. 그리고 여기 가, 나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곳에도 우리 스타일 다 적용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각주해라, 하이퍼링크 집어넣어라 다 해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쪽번호 이제 좀 이따가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꼬리말도 있습니다. 꼬리말도 좀 이따가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왼쪽 단은 싹 다 이제 끝났고 오른쪽 단 좀 보자고요. 자, 오른쪽 단을 봤을 때 지금 이곳에다가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아까 다 해줬고 여기도 스타일 적용시켜라. 다 해줬죠. 그리고 여기 가나다이도 스타일 적용시켜라. 아까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곳에도 우리가 스타일 다 적용시켜줬고 그 아래쪽을 보면 정각기호 집어넣어라. 요거는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입력할 때 이미 다 해준 거고 지금 이곳에다가 우리 스타일 적용시켜라. 이것도 다 해줬죠. 그리고 쭉 테두리 집어넣어라. 이것도 아까 다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요 세 가지가 이제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집어넣을 때 쓰는 단축키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 머릿말하고 꼬릿말은 단축키가 똑같죠. 컨트롤 NH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고 쪽번호 집어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하고 NP를 눌러주면 됩니다. 우리 머릿말이요. 머릿말은 보니까 지금 이 문서를 봤을 때 우측 상단에 들어있어요. 우측 상단에 상공경제보고서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자, 요 머릿말 좀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작성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머릿말을 집어넣을 거니까 그때 이제 단축키 컨트롤 NH죠. 해서 컨트롤하고 NH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머릿말, 꼬릿말, 대화 상자가 떠요. 뜨면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엔터요. 바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머릿말을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해당 내용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상공경제 보고서 하고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입력이 다 끝났으면 우리가 요 내용을 이제 싹 다 이제 블럭 잡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시프트하고 시프트 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내가 썼던 글씨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때 머릿말을 보면 궁서체 12포인트 진하게 빨간색으로 바꿔라. 요거는 이제 글자 모양을 바꾸는 거고 글자 모양을 먼저 싹 다 이제 바꾼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른쪽 정렬시켜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오른쪽 정렬시킬 때는 우리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R이죠. 컨트롤 시프트 R. 자, 그럼 이제 글자 모양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 바꿔줄 때 우리가 이제 Alt L이요. Alt L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뜨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궁서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 바꿀 건데 글자 크기는 이제 Z죠. 해서 Alt Z 12 이렇게 써주면 되고 진하게 해라라고 했는데 진하게가 우리 B죠. B. 해서 Alt하고 B요. 그러면서 우리가 글자 색은 빨강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빨강 255 00 요게 맞죠? 해서 요 색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궁서체에 12포인트 진하게 빨강 이렇게 이제 적용을 다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럼 이제 글자 모양은 다 바꿨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오른쪽 정렬을 시켜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R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그럼 이제 머릿말 끝났죠? 머릿말 끝났으니까 이제 머릿말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빠져나갈 때 그때 누른 단축키가 Shift하고 ESC요. 해서 Shift ESC 이렇게 이제 누르게 되면 원래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던 그곳으로 다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이제 쭉쭉쭉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머릿말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머릿말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꼬리말 좀 집어넣자고요. 꼬리말 문제를 봤더니 월간 경제 보고서하고 이렇게 쭉쭉쭉 써져 있죠. 자, 요 꼬리말은 우리 문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문서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아래쪽 중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꼬리말도 집어넣자고요. 우리가 이제 꼬리말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H죠. 해서 컨트롤 NH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머릿말, 꼬리말 대화 상자가 떠요.
우리는 꼬리말을 집어넣을 거니까 꼬리말 요거 이제 찍어줘야 되겠죠. 찍어주고 이제 만들기요. 해서 만들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꼬리말하고 꼬리말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꼬리말의 내용만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월간 경제 보고서 한 칸 띄고 제1104권 한 칸 띄고 제2호 한 칸 띄고 가로 열어주고요. 2022년 한 칸 띄고 2월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꼬리말 글씨 쓸 거 다 썼으니까 우리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커서는 맨 뒤에서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Shift하고 홈, Shift 홈을 땅 하고 눌러주면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이 돼요. 그때 우리 꼬리말의 세부 지상 보니까 궁서체 11포인트 진하게, 초록 25% 어둡게 그렇게 이제 바꾸래요. 요건 이제 글자 모양에서 바꿔주면 되고 글자 모양을 싹 다 이제 바꾸고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가운데 정렬 시킬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Shift C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글자 모양부터 바꾸자고요. Alt L 눌러주면 되죠. 해서 Alt하고 L을 땅 하고 눌러주면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궁서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11포인트로 바꿀 건데 그때 이제 글자 크기 바꾸는 그 단축키가 우리 Z죠. 해서 Alt Z 11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진하기가 우리 B죠. B. 해서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글자색이요. 글자색은 이제 초록 25% 어둡게 그걸로 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0, 128, 0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초록 25% 어둡게 요 색깔이 이제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서체 11포인트 진하게, 초록 25% 어둡게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설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 시켜야 되니까 Ctrl Shift C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Ctrl Shift C요. 이렇게 눌렀더니 이제 꼬리말이 가운데 정렬까지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죠. 꼬리말에서 빠져나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Shift하고 ESC요. Shift ESC를 누르니까 이제 커서가 아까 원래 있던 그 위치로 다시 이동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꼬리말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그림 보니까 쭉 번호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로마 소문자로 우리 3번 하고 그렇게 써져 있고요. 문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좌측 하단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쪽번호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쪽번호를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P죠. 해서 컨트롤하고 NP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쪽번호 매기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위치는 왼쪽 아래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왼쪽 아래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왼쪽 아래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때 이제 모양은 로마 소문자로 해라. 우리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죠. 자, 요거 이제 찍어서 로마 소문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고요. 그때 이제 줄표 넣기를 선택해라. 줄표 넣기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시작번호 지정해라. 시작번호는 우리 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해서 시작번호를 3번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쪽번호에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넣기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넣기요. 넣기를 눌렀더니 문제의 그림처럼 좌측 하단에 이렇게 이제 쪽번호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쪽번호까지 끝이요.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문서를 이제 다 작성했는데 지금 방금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작성한 그 문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서를 싹 다 이제 작성해주고 마지막 이제 세부지상까지 싹 다 이제 처리해주면 문서 작성 끝이요. 그럼 이제 문서 작성 끝났으면 그냥 끝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림 있죠. 그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이 끝에 있는 글자가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혹시나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아니면 쪽번호다 해서 중간에 이런 것들 우리가 뭔가 빼먹은 게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다 해주셔야 돼요. 해서 우리가 문서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편집이 이제 끝나는 그 시점까지 우리 25분 안에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늦어도 우리는 27분 안에는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연습하려면 타자가 엄청 빠르든가 아니면 편집을 빨리빨리 하든가 둘 중에 이제 하나는 돼야 돼요. 물론 둘 다 되면 좋겠죠. 근데 타자 연습을 내가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타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는 편집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시간을 줄이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편집할 때 무조건 그냥 마우스로만 할 거야. 그러시면은 시간 단축이 많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도 우리가 단축키 쓰는 거를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축키랑 우리 마우스랑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써가면서 연습을 하시고 연습할 때 이제 시간 체크 한번 해보세요.